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의 보수 우파 세력이 이렇게 위기를 맞게 된 데는 보수 세력의 잘못이 큽니다. 좌파 세력의 공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도 있고, 보수 세력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런 위기를 맞은 면이 더 많죠. 그것에 대한 반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그런 잘못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저는 목전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말하자면 팬클럽 정신입니다. 팬클럽. 어떤 정치인, 어떤 정치 세력에 대한 무조건적 충성, 무조건적 호감을 보이는 것이 팬입니다. 팬클럽입니다. 주체적인 비판 의식을 상실한 이 팬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팬클럽이 모시고 있는 사람은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일반 국민들한테 국가 이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히 보수 세력은 팬클럽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좌파 세력은 계급투쟁론으로 무장하고 있으니까 당이라든지 어떤 지도자에 대해서 맹목적인 충성을 바치는 게 오히려 자연스럽지만은, 보수 세력은 개인의 자유, 개인의 존엄성을 기준으로 해서 모였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이지 집단이 소중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개인을 추종한다는 것은 그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오히려 좌파에 가깝습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2014년 5월 19일로 기억됩니다만, 세월호 사건을 잘못 다루었다, 구조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해가지고 해경 해체를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몰락의 시작이었습니다. 왜냐? 바로 선동된 언론과 야당의 압박에 항복해버린 겁니다. 해경이 최선을 다해서 건져 올렸습니다. 172명을 구한 것, 그것도 40분 정도의 구조 시간이 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172명을 구한 것은 최선을 다한 것인데, 이게 잘못되었다고 그래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이 그 선동에 항복해가지고 해경 해체라는 전대미문의 과격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군함이 실종된다든지 파손되었다고 해가지고 해군 해체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그때 박근혜 지지 세력, 우파 보수 세력이 그 문제를 제대로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잘했다고 박수를 쳤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한국의 보수 세력은 팬클럽의 행태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 이어서 문창극 씨를 총리로 지명을 했는데, KBS가 나와가지고 문창극 씨는 친일 발언을 했다 해가지고 막 선동을 하니까 지명을 철회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사실과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 연설을 들어보면은 문창극 씨는 애국적 연설을 한 거지 친일적 연설을 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 부분만 딱 떼가지고 낙마시키려고 했을 때 놀랍게도 박근혜 대통령이 손을 들고 말았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선동에 항복하다가 또 2015년 9월에는 중국 공산당의 당군, 중국군이 주최한 전성절 행사에 자유세계 지도자로서는 유일하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때도 한국의 보수 우파 애국 세력이 비판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친중 반일 노선으로 가는 것을 오히려 한국의 우파 세력이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것은 보수가 설 수 있는 도덕적 근거, 이념적 근거를 스스로 무시하고 오로지 팬클럽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2016년 4월 총선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의 이른바 대통령이 당시 새누리당의 충성파들을 더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서 이항구 씨를 앞세워가지고 그 무리한 유승민을 몰아내려는 무리한 공천 작업을 한 달 동안 하면서
국민들을 지리하게 만들고 있을 때, 그리고 마지막에 김무성 당대표가 반발해 가지고 부산으로 내려가고 하는 이런 소동이 벌어지고 있을 때 한국 보수를 자처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침묵했습니다. 비판하지 않고 오히려 비박이라고, 요새는 뭐 이름도 이제 희미해졌습니다만, 비박, 박근혜 친박이 아닌 비박 사람들을 비판을 했습니다. 김무성 대표를 막 비판하고 했습니다. 그때 원천적인 책임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리한 공천이 있었죠. 그것이 바로 박근혜 대통령의 몰락을 가져오는 결정적인 계기인 총선 참패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또 무슨 잘못을 하고 있느냐? 지금은 트럼프에 기대해 가지고 트럼프가 김정은을 요리해 주기를 기대하면서 트럼프에 의존을 하다가 이번에 싱가포르 회담에서 어이없이 트럼프가 당하는데 그치지 않고 북한, 중국이 그렇게 원하던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시키고, 트럼프가 중단시키고, 더구나 트럼프가 중단시키는 논리로서 한미 연합 훈련이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도발적이었다라고 김정은의 말을 그대로 옮기면서 주한미군 철수까지 거론하는 이런 행동을 했습니다. 이럴 때 한국의 보수 우파 세력이 일제히 들고 일어나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한미 군사훈련 중단 안 된다 라고 시위도 하고 글도 쓰고 성명도 발표했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침묵하고 있습니다. 거의 침묵. 물론 반론이 나오긴 나오는데 의미 있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유한국당도 선거 참패를 겪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대응할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나마 홍준표 대표가 있을 때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아주 논리적인 글을 써서 입장문을 발표해서 트럼프에 보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그 입장문에 근거를 해가지고 트럼프의 이 정책을 반대한민국적 정책입니다.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불리하고, 이렇게 하니까 미국에서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한국 사람들이 반발할 줄 알았더니, 더구나 북한에 유리한 정책을 미국 대통령이 펴는데 한국은 왜 이렇게 조용하느냐? 문재인 정권이 조용한 거는 이해가 간다. 문재인 정권은 속으로 내심 그 방향으로 가기를, 즉 한미군사훈련 축소를 바라고 있었으니까요. 적극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따라가고 있는데, 그렇더라도 한국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이상하게 생각하면서도 언론이 대신해서, 한국 국민들 대신해서 기사를 써줄 수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애국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트럼프의 팬클럽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그래도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에는 아마 비밀 협약이 있을 거야. 트럼프의 원대한 계획이 있을 거야. 그것은 트럼프가 김정은을 구워 삶아가지고 자기 편으로 만들고 중국을 고립시키려고 하는 대전략이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이건 자기를 속이는 일입니다. 이미 드러난 사실은 김정은이가 이제는 노골적으로 시진핑과 붙어가지고 한 가족이다, 한 식구다. 그리고 중국과 북한은 한 참모부다, 같은 참모부다. 같은 참모부란 말은 한반도에서 미군을 몰아내고 한국을 무력화시키든지 적화시키는데 같은 참모부의 역할을 한다. 즉 적화혁명의 참모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무슨 김정은이가 트럼프 밑으로 들어가서 시진핑과 멀리 떨어지고 있습니까? 오히려 최근 석 달 사이에 3번이나 북경을 참배하는 식으로 갔습니다. 북경 참배입니다. 이거 뭐라고 그럽니까? 그 순례입니다. 순례가 필그리미지라고 그러죠. 지금 영어권 언론이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늦지 않았습니다. 보수 세력은 트럼프를 규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미동맹을 약화시키는
그 어떤 행동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이것이 미국 정책에 영향을 미칩니다. 애국 보수 세력이 현재 침묵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트럼프를 위해서 한국 국가 이익을 희생시키는 겁니다. 트럼프를 짝사랑하면서 한국인의 안전을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문재인 정권 지지고 결과적으로 김정은, 시진핑 지지입니다. 오늘 이 시점에서 한국의 보수 세력의 침묵은 자아부정입니다. 대한민국의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보수 세력이 대한민국에 반역하는 행동입니다. 트럼프를 비판해야 됩니다. 더 세게 비판해야 됩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잘하면 또 잘한다고 해야 됩니다. 우리는 트럼프 개인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개인을 비판하는 게 아니고 트럼프의 정책을 시시비비로 가려야 합니다. 우파 세력의 침묵은 우파를 팬클럽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의 우파는 대한민국 팬클럽이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